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문제 유형 분석하기 중에서 공을 어떤 높이에서 떨어뜨렸다가 공이 뭐 2분의 1만큼 튀어오른다, 0.3만큼 튀어오른다. 그때 공 높이가 얼마일까요? 이런 유형의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풀고자 하는 문제 유형은 이런 문제입니다. 떨어진 높이의 7분의 4만큼씩 일정하게 튀어오르는 공이 있다. 이 공이 두 번째로 튀어오른 높이가 2와 5분의 2m일 때 처음 공을 떨어뜨린 높이는 몇 미터인가요? 이런 문제입니다.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이 문제를 풀 때는요, 두 가지 방법을 풀 수 있어요. 우선은 분수 문제가 나오면 우선 여러분들이 그림을 좀 그려가지고 풀면은 좀 잘 풀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도 그림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두 번째 튀어오른다, 세 번째 튀어오른다 할 때 똑같은 비율만큼 계속 곱하기를 해서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차근차근 풀어가면서 한번 배워볼게요. 자,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떨어진 높이의 2분의 1만큼씩 일정하게 튀어오르는 공이 있습니다. 이 공을 20m에서 떨어뜨렸다면 첫 번째 튀어올랐을 때, 두 번째 튀어올랐을 때, 세 번째 튀어올랐을 때 높이가 얼마일까요? 이런 문제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2분의 1만큼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것은 여러분, 이거랑은 달라요. 2분의 1m랑은 다른 거예요. 이거는 비율인 거예요. 이렇게 떨어뜨렸을 때 이것의 2분의 1이라는 말이지 2분의 1m가 튀어오른다. 길이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것은 어떤 일정한 비율의 개념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튀어 올랐다.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지금 여기서 여기 바닥이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20m 높이니까 여기 20m겠죠. 여기에서 지금 공을 떨어뜨릴 거예요. 그러면 떨어뜨리면 20m 떨어지겠죠. 그러면 떨어진 높이 2분의 1만큼 튀어오른다 했으니까 튀어오를 때는 떨어진 높이의 반만 튀어오른다 이 말이죠. 이게 첫 번째 튀어오르는 거예요. 그럼 이건 어떻게 구하나요? 20m의 반만 튀어올랐으니까 20m의 반이면 얼마죠? 10m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10m 튀어오르게 됩니다. 이거 이해돼요? 그럼 두 번째 한번 해볼게요.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기 20m에서 여기가 20m예요. 20m에서 떨어뜨릴 거예요. 이렇게 떨어졌어요. 맞죠? 그러면 한번 튀어오르겠죠. 튀어오를 때는 얼만큼 튀어오른다고요? 반만 튀어오른다고요. 2분의 1 튀어올랐어요. 그럼 2분의 1 튀어오르고 떨어질 때는 그대로 떨어지겠죠. 떨어졌어요. 맞죠? 이게 첫 번째 튀어오른 거예요. 그럼 다시 튀어오르겠죠. 두 번째로. 두 번째 튀어오를 때는 어떤다고요? 떨어진 높이의 2분의 1이니까 지금 이 높이에 또 2분의 1만큼만 튀어오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지금 첫 번째에 10m 튀어 올랐잖아요. 이것에 또 반이니까 2분의 1만 튀어 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튀어 올랐을 때는 5m 튀어 오르게 됩니다. 이해됐어요? 그러면 다음에 세 번째도 한번 선생님 그려볼게요. 자, 여기 바닥이 있다 생각하고 여기가 20m라고 할게요. 좀 크게 그려볼게요. 미치니까. 자, 공이 있습니다. 떨어뜨릴 거예요. 떨어뜨리면 다시 튀어오르는데 얼만큼 튀어오른다고요? 반만 튀어오른다고 2분의 1만. 그럼 이게 첫 번째 튀어오른 거죠. 첫 번째 튀어오를 때는 반이니까 10m 튀어올랐어요. 그럼 튀어올랐다가 다시 공이 중력 때문에 떨어지겠죠. 떨어졌어요. 그럼 다시 튀어오르겠죠. 다시 튀어오를 때는 어떤다고요? 이 떨어진 높이의 2분의 1, 이 반만 튀어오른다고. 요만큼만 튀어올랐어요. 두 번째 튀어올랐어요. 이건 얼마죠? 10의 반이니까 5m 튀어 올랐어요. 튀어 올랐으니까 다시 떨어지겠죠. 떨어졌어요. 떨어지고 나면 또 튀어 오르겠죠. 튀어 오를 때는 어떤다고요? 이것의 반만 튀어 오른다고. 그럼 이 길이의 반만 튀어 오른다. 이게 세 번째라는 거죠. 그럼 반이라는 것은 5m의 반이니까
2분의 5m 또는 어떻게 고칠 수 있나요? 네, 2와 2분의 1m 또는 소수로 바꾸면 2.5m.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쓰셔도 어쨌든 답은 다 되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서 풀 수 있겠습니다. 떨어뜨린 높이의 4분의 3만큼 뛰어오르는 공이 있다. 이 공을 떨어뜨렸을 때 두 번째로 뛰어오른 높이가 36cm라면 처음 공을 떨어뜨린 높이는 몇 cm일까요? 자, 그림으로 먼저 첫 번째로 그림으로 선생님 한번 설명해 볼게요. 여기 바닥이 있어요. 이렇게 바닥이 있고 처음에 여기가 높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떨어뜨릴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길이는 모르죠. 모르는데 떨어뜨렸어요. 그러면 이렇게 분수로 잘 나타낼 수 있게 네모로 한번 그려볼게요. 지금 여기가 처음 높이라고 할게요. 자, 처음 높이 있을 때 다시 튀어오를 거잖아요. 튀어오를 때는 처음 높이 얼만큼 튀어올라야 돼요? 4분의 3이죠. 그러면 높이를 4분의 3이니까 똑같이 4등분해서 그 중에 3만큼 튀어오르는 거죠. 이렇게 해서 3만큼 튀어올라요. 이만큼 튀어오르겠죠. 이해돼요? 자, 이렇게 튀어올랐다가 이게 첫 번째예요. 첫 번째 튀어오른 높이. 여기가 첫 번째 튀어올랐다가 다시 이렇게 떨어지겠죠. 맞아요? 그러면 옆에다 또 그려볼게요. 처음 튀어오른 높이가 여기니까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려봤을 때 자, 여기가 첫 번째 첫 번째 튀어오른 높이예요. 맞아요? 그럼 이제 두 번째는요. 이 첫 번째 튀어오른 높이의 또 4분의 3만큼 또 튀어오르게 떨어졌다가 첫 번째 높이의 4분의 3. 네 칸 중에 3칸만큼 또 튀어오르다가 또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지겠죠. 이렇게 떨어지겠어요. 이게 지금 두 번째 튀어오른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는 두 번째로 튀어오른 높이가 36cm라 했거든요. 그럼 이 파란색 길이가 36cm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분수로 봤을 때 똑같이 세 칸이 36이니까 한 칸이 얼마라는 거 알 수 있죠. 한 칸이 12cm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럼 12cm, 12cm, 12cm니까 세 칸이니까 36이죠. 그러면 우리가 끝에까지 12cm 하면 첫 번째로 튀어 올랐을 때 높이가 얼마라는 거 알 수 있어요. 12, 12, 12, 12니까 여기가 지금 48cm라는 거 알아요. 이해되죠? 자, 그럼 첫 번째 여기 48cm예요. 근데 이 그림에서 보면 48cm가 또 하나, 둘, 세 칸이잖아요. 그러면 한 칸에 또 얼마일까요? 48 나누기 3 하면 16이죠. 그럼 한 칸이 16이에요. 16, 16, 16. 여기도 16이겠죠. 그러면 이 처음 높이는 얼마일까요? 16이 4개니까 64. 그래서 답은 64cm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서 알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 곱하기 식을 만들어 보면 처음에는 몰라요. 맞죠? 그런데 처음에서 첫 번째로 얼마 튀어올라요? 4분의 3만큼 튀어오르죠. 이게 첫 번째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여기서 또 4분의 3만큼 튀어오르죠. 그랬더니 이게 바로 36cm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모 곱하기 뒤에 거 먼저 곱해보면 16분의 9는 36이죠. 이 네모 어떻게 구하나요? 이 네모는 36에다가 여기 나누기 16분의 9 하면 1이 되고 여기도 나누기 16분의 9 해보면 되니까 이거 어떻게 구하죠? 36 나누기는 곱하기로 바꾸고 뒤에 있는 분수는 뒤집어주면 되죠. 6학년 때 배웁니다. 그러면 약분을 하면 약분은 5학년 때 배워요. 4하고 16 곱하면 64. 그래서 답이 64cm다. 이렇게 구하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편한 방법으로 한번 구해보세요.
떨어뜨린 높이의 2분의 1만큼 튀어오르는 공이 있습니다. 이 공이 두 번째로 튀어오른 높이가 16분의 15cm라면 처음 공을 떨어뜨린 높이는 몇 cm일까요? 이것도 한번 그림으로 처음에는 한번 선생님 나타내 볼게요. 지금 여기에서 공을 떨어뜨릴 거예요. 여기 떨어뜨렸어요. 바닥에. 이렇게 바닥에 떨어뜨리면 다시 2분의 1만큼 튀어오르죠. 그러면 처음 높이를 표시해 볼게요. 요게 처음 높이에요. 처음 높이의 2분의 1, 반만큼만 어떻게 된다는 거죠? 튀어오른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튀어오를 거 이만큼. 맞나요? 튀어올랐다가 이게 첫 번째로 튀어오르는 거예요. 다시 떨어지겠죠. 그럼 이제 두 번째로 튀어오를 때는 자, 첫 번째로 튀어오른 높이가 여기죠. 첫 번째 튀어오른 높이가 여기거든요. 이 첫 번째에 또 반만큼만 2분의 1만큼만 튀어오르겠죠. 이렇게 튀어올랐다가 다시 떨어지겠죠. 이렇게 떨어질 거예요. 이게 두 번째예요. 그런데 여기 문제에서 두 번째로 튀어오른 높이가 16분의 15니까 여기서 여기가 16분의 15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도 똑같이 나눴기 때문에 여기도 16분의 15면 우리가 첫 번째로 튀어오른 높이 구할 수 있죠. 16분의 15 더하기 16분의 15니까 분모는 같으니까 그대로 두고 분자만 더하면 30. 약분을 한번 해보면 15. 8분의 15입니다. 그럼 첫 번째로 이렇게 튀어오른 높이가 8분의 15예요. 그러면 여기도 똑같이 2분의 1이니까 여기도 8분의 15겠죠. 그럼 여기 처음 높이는 뭐가 되겠어요? 8분의 15 더하기 8분의 15니까 8분의 30. 약분을 해보면 4분의 15. 가분수를 대분수로 고쳐보면 4, 3, 12. 그래서 답은 3과 4분의 3cm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이제 식으로 한번 해보면 처음에 무슨 높이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첫 번째 떨어뜨리면 2분의 1 튀어오르고요. 또 두 번째 떨어뜨리면 튀어오르겠죠. 이렇게 했더니 16분의 15라는 거예요. 첫 번째 튀어오르고 두 번째 튀어오르고. 그럼 이거 두 개 먼저 곱하면 4분의 1이 16분의 15니까 네모는 이거 잘 모를 때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잖아요. 뭐 곱하기 2가 8이에요. 이거 어떻게 구해요? 8 나누기 2 하면 4 구할 수 있죠. 이것도 똑같이 16분의 15 나누기 4분의 1 하면 돼요. 근데 이거 분수에 나눴으면 6학년 때 배우니까 16분의 15 나누기는 곱하기로 뒤에는 위아래 바꿔주면 되니까 4분의 15. 그래서 답은 똑같이 3과 4분의 3cm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됐죠? 떨어뜨린 높이의 5분의 2만큼 튀어오르는 공이 있다. 이 공을 5와 8분의 5m의 높이에서 떨어뜨렸다면 세 번째로 튀어올랐을 때 높이는 몇 미터일까요? 자, 이건 식으로만 한번 해볼게요. 처음이 어라고요? 처음이 5와 8분의 5인데 처음에 떨어뜨렸을 때는 떨어뜨렸다가 첫 번째로 튀어오를 때는 이 첫 번 떨어뜨린 높이 5분의 1겠죠. 맞죠? 그 다음에 다시 떨어졌다가 두 번째로 뛰어오를 때는 이 첫 번째로 뛰어올랐을 때 높이의 또 5분의 2겠죠. 그러면 또 떨어졌다가 이제 세 번째로 뛰어올랐을 때는 두 번째로 뛰어올랐다가 떨어지고 나서 또 거기에 5분의 1 거예요. 자, 이거 구하라는 거죠. 그러면 8분의 5, 8, 40, 45고요. 5분의 2, 5분의 2, 5분의 2. 약분해보면 하나, 둘, 세 개 다 되겠고요. 5, 1은 5, 5, 9, 45. 그래서 25분의 9m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공부를 했으니까 제일 처음 선생님이 보여준 문제 유형 이거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떨어진 높이의 7분의 4만큼씩 일정하게 튀어오르는 공이 있습니다.
이 공이 두 번째로 튀어오른 높이가 2와 5분의 2m일 때 처음 공을 떨어뜨린 높이는 몇 미터일까요? 식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처음 공을 떨어뜨린 높이 모르죠? 모르는데 첫 번째로 7분의 4만큼 튀어오를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도 7분의 4만큼 튀어오를 거예요. 맞죠? 그랬더니 2와 5분의 2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모 곱하기 여기를 먼저 곱해보면 7, 7, 49, 4, 4, 16이 5분의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꾸면 2, 5, 10, 10입니다. 그러면 이 네모는 어떻게 구하죠? 5분의 12 나누기 49분의 16. 이건 어떻게 구한다고요? 5분의 12 곱하기 16분의 49. 약분해보면 4, 4, 16, 4, 3, 12. 그러면 5가 아니고요. 5, 4, 20이네요. 20분의 3 곱하면 9, 3, 27, 4, 3, 12, 14. 그러면 이거는 7과 20분의 7이 되겠네요. 답은 7과 20분의 7m 또는 소수로 나타내면 7.35m. 이렇게 둘 다 답이 되겠습니다.